북한이 연일 살벌한 말을 쏟아내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민간인인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비속어로 냉면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도 눈꼴이 시었나 봅니다. 외무성 국장을 앞세워서는 주제넘게 떠벌리지 말라 역시 비속어를 섞어서 쏘아댔습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평양 옥류관 주방장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묘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에서 환영 오찬을 했고 1차 파문점 회담 때도 평양냉면을 먹은 바 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도 말폭탄에 가세했습니다.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내고 청와대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일축했습니다. 무명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북한 외무성이 나서 남조선은 팔싹둥이 맹물 마시고 들이맞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키우고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며 남조선은 꼴불견스럽게 놀아대지 말고 북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대는데도 정작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앞장을 섰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대북전단 엄벌을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말폭탄과 비방으로 되돌아오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한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는 짧은 반응만 내놨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에 대해서도 북한 선전 매체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여권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SNS에 후원금 등 돈 때문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며 푼돈 벌겠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두둔에 나섰습니다. 핵 갖고 있다는 것뿐인데 자존심만 내세우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자존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 막말과 우리 정부 저자세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방장까지 나서 대통령 조롱하는데 북한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게 촛불 정신인가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변칙 규제를 거론하며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막던 군사독재 시절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여기서 강은하 정치부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 기자, 평양냉면 한때는 남북화의 상징이었잖아요. 이제는 냉면값이 너무나 비쌌고 남북 갈등의 상징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2년 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 냉면 외교라는 말도 생겼었죠. 네. 이 남한에서는 평양냉면집 앞에 길게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평양냉면 당시 남북 화해 무드를 상징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이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당시 조평통 위원장이었던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요. 네. 우리 정재계 인사들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낸 적이 있습니다.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2년이 지났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싼 냉면값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 하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요, 이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분단 이래 최초였는데요. 그런 호의까지 베풀었는데 정작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2년 전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올 1일 경기장에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남조선 당국자의 그 웃음이 결국은 다 위선이었고. 위선이었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린 정말 많이 참았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졌다 이 얘기인데 네. 눈에 띄는 게 우리 남측에도 익숙한 사람들의 입에서 특히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인데요.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외무상입니다. 예.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김여정 제1부부장,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사로도 오면서 이 남북 화해 무도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이 남조선 당국자들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김영철, 리선권도 다시 등장했는데 이 부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정찰총국장 출신으로요, 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배후로 지목되고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를 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리선권 외무상 역시 최근 담화를 냈는데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강경파 두 사람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뉴스를 진행하지만은 요즘 상황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탈북자 단체는 일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북한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한 게 이 전단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최근 이 북한에 날린 대북 전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남한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 김씨 일가의 정통성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죠. 일부 전단은 종이가 아닌 비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만든 거고요. 이 북한 주민들이 실제 보는 작은 책자처럼 만들어진 빨간 책자들, 보시는 저런 책자들도 있습니다. 이 USB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 생필품을 함께 날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낼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와서 이걸 트집 잡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북한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피지솔루션이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23년 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내부 결속을 좀 다지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남한과 미국인 겁니다. 이 또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각각 계산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요. 2년 전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 때 약속한 것들 지금부터 차곡차곡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이죠. 이 남북 관계를 내세워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얻어내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서는요, 이 핵무력 과시를 통해서 적대 정책, 대북 제재, 철폐를 꼭 받아내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전단은 명분이고 미국과 남한에 정말 따로따로 계산을 다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